평범해 보이는 산. 조금씩 흙들이 흘러내리더니 잠시 후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집어삼킵니다. 갑자기 쏟아져 내린 토사 더미. 주택들이 종이장처럼 쓸려 내려갑니다. 모든 것을 순식간에 휩쓸어버리는 산사태. 그 전조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모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35도의 급경사에 1.5m 두께로 토지를 쌓은 뒤 시간당 50mm의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5시간 경과 후 경사면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3시간이 지나고 경사면 아래쪽으로 흙탕물의 양이 치솟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흙더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이런 새굴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토사 유출이 발생을 한다든가, 바람이 그렇게까지 막 부는 건 아닌데 얘들이 나무가 막 심하게 움직인다든가, 그래서 잡고 있던 흙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돌멩이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많이 굴러 떨어져 내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빨리 대피를 하는 게 낫겠죠. 그렇다면 산사태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흙입자들은 본래 수분이나 식물 뿌리의 힘을 통해 결석됩니다. 하지만 폭우나 진동, 산림 훼손으로 인해 그 결속력이 떨어지면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요. 때문에 산림을 파괴하고 땅에 잦은 진동을 유발하는 난개발이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엔 택지 개발과 도로 확장 등으로 산림 면적이 계속 줄고 있어 산사태의 위험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산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산사태가 워낙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산만 뚫어져라 보고 있지 않는 이상은 예방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보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사태 경보 시스템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산사태 경보 시스템 얘기 전에 방금 그 변호사님 얘기 조금 제가 좀 요약을 하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 각종 이번에 현대 와이파크뿐만이 아니라 각종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생겼었을 때 지리하게 이게 지금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관련된 법과 매뉴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축구에 룰이 있는 것처럼 재난도 룰이 있는데 그게 법과 매뉴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뉴얼 같은 경우에 오늘 날짜로 약 한 9,500여 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해석하기도 힘들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재난들에 대한 원인 규명과 그다음에 책임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반복 좀 로우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아까 전에도 광양도 마찬가지지만 네. 지리하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지금 시스템을, 재난 행정이 많이 지금 우리나라의 재난 유형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재난 산사태 경보 시스템은 산림청에서 만들어 놨거든요. 네. 산림청에서 만든 산사태 예측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기상청의 강우 자료와 권역별 산사태 토양 함수 지수를 가지고 분석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단위로 해서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보 시스템에도 반드시 문제점이나 보완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국지적인 그 지역의 산사태를 발생할 수 있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과거에 기상청에서 기상청 운동회 한 날 비가 왔다 온 것처럼 굉장히 맞히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연구해 가지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